안녕하세요. 은평구청 유튜브를 통해 플라워 클래스를 진행하게 된 화해 작가 공수지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플라워 클래스를 통해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꽃다운 클래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꽃꽂이 꽃바구니에 사용되는 플로렐폼은 합성 수지로 만들어져서 생분해되지 않아 환경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환경까지 생각한 착한 꽃꽂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용할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 왼쪽에 있는 이 키가 커다란 친구는 부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부들은 연못이나 습지대에 자라는 식물로 지금 계절에 만나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벼처럼 생긴 이 소재는 유니폴라라고 해요. 벼가 식물로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여름밤에 바람 부는 들판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페니쿰이라고 해요. 여름에 굉장히 어울리는 소재로 약간 분수에 나오는 물방울 모양을 닮은 이런 소재를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는 지금 계절에 만나볼 수 있는 또 다른 친구로 얘는 연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그 연꽃잎의 가운데 부분인 연밥, 연꽃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자세히 보시면 점점점점 나와 있는 모습이 다 씨앗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씨앗의 모습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꽃으로 고귀함을 가지고 있죠. 또 이 꽃의 이름은 자리공이라고 하는데요. 꽃이 자라는 모습이 굉장히 제멋대로인 유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자리공이라고 합니다. 시장 이름으로는 장녹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 앞쪽으로는 이제 하얀색 여름 라일락과 그다음에 보라색 꼬리조팝도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꽃은 별 모양을 닮은 꽃도라지라는 꽃입니다. 그 옆으로는 금꿩의 달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꽃은 가느다란 가지의 모습이 꿩의 다리의 모습을 닮아서 금꿩의 다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보라색 부분이 꽃이 아니라 꽃잎이고요. 가운데 있는 노란색이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거베라 사용할 거고요. 그 또 앞쪽으로는 아스파라거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초코 향이 나는 초코 코스모스도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하게 될 꽃은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친환경 꽃꽂이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함께 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준비된 유리하기에 물을 반 정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을 꽂을 수 있는 플로렐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먼저 필요한데요. 플로렐폼의 역할을 해줄 친구들은 이 부들 소재가 되겠습니다. 여름 소재로 저는 부들을 선택했는데요. 마디초라던가 아니면 말체라는 다른 소재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재들 말고 조금 더 나는 색감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빨대라던가 다른 인위적인 재료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끝에 부분을 화기의 길이에 맞춰서 일정 부분 잘라주도록 할게요. 끝은 모두 일자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겠네요.
길이는 모두 같게 자를 수도 있고요. 높낮이를 조금 다르게 해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화병에 꽂아주시고 조금 더 잘라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렇게 화기에 3분의 1 이상, 3분의 3 정도 채워주신 다음에 요 사이사이로 이제 꽃을 꽂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넣은 부들 줄기가 플로랄 폼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병에 부들 줄기를 채워 넣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꽃 작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을 넣을 때는 높낮이를 조금 다르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디자인보다는 음화적 공간이 들어가 있는 조금 더 내추럴하고 시원한 디자인을 연출하시면 집에서도 조금 더 시원한 느낌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사이를 자리공으로 유의적인 느낌을 연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공 옆에 달린 커다란 잎은 조금 제거를 해줄 거고요. 특히 여름에는 잎 제거를 조금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잎 뒷면에 기공에서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는 양보다 이제 배출되는 양이 더 많다면 수분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잎은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과 길이와 높이를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이로 잘라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요. 점점 이렇게 굵은 줄기들이 같이 들어감으로써 서로 기대어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떨어지는 아이들도 같이 넣어줄게요. 지금 자리공 보시면 여기가 조금 꺾여 있어요. 이런 자리공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가지치기를 통해서 2개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2개의 가지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꽃꽂이 방법은 플로랄 폼이 개발되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화병에 들어가는 줄기에 붙은 잎은 전부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 속에 있다 보면 미생물이 번식해서 꽃을 오래 볼 수 없고 악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줄기 부분은 모두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벌어진 줄기들이 있어요. Y자로 벌어진 형태는 가장자리에 놓게 될 경우 각도가 많이 벗어날 수 있어서 이런 꽃들은 가운데에 조금 배치를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름 나일락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여름 나일락도 마찬가지로 잎을 조금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사용할게요. 잎 정리하실 때 처음에 너무 아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꽃을 오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줄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꽃꽂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높이를 보시고 잘라내 주실 거예요. 자른 거는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를 때는 신중히 한번 높이를 체크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높이가 맞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수정하면서 재차 자르는 걸로 할게요. 이제 안쪽이 제법 고정이 잘 되고 있어요. 이제는 사방화기 때문에 두루 살펴보면서 꽃을 꽂아주실 거예요. 사방화는 사방에서 전체를 감상할 수 있는 꽃꽂이입니다. 조금 시원시원한 여름의 느낌으로 꽃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간을 다 메꾸지 않을 거고요. 이 선과 라인이 아름답게 돋보일 수 있도록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꼬리주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주팝은 지금 아직 많이 피지 않은 상태예요. 잘 보시면 아직 덜 폈을 때는 이렇게 연두색 열매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꽃이 보라색깔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꽃이 터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털이 복숭복숭하게 나와 있는 모습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너무 안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큰 작품을 하실 때는 멀리서 한 번씩 보셔야지 전체의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꽂게 되면 여기에 높이가 비슷한 꽃들이 몰려 있어서 라인감이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짧게 잘라서 라인을 조금 보여줄 수 있도록 짧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줄기 부분이 노출되어 있어서 조금 비어 보일 수 있는 부분에 그 높이에다가 꽃을 꽂아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꽃을 꽂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줄기 부분이 일자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더 시원한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이 안 된다면 추가적으로 부들잎을 추가하여 고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꽃도라지를 이용해서 조금 더 쨍한 느낌의 컬러를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에 붙은 잎도 좀 깔끔하게 제거하도록 할게요. 색감이 어디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색감이 없는 부분에 다시 한번 도라지 꽃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아니, 이 정도로까지 해주시면 딱 알맞습니다. 색감이 위쪽으로만 분산되어 있으면 시선이 위로 꽂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조금 더 시선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아래쪽 부분에도 꽃을 조금 추가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금꿩의 다리를 이용해서
잔잔한 꽃 느낌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꽁의 다리는 자그마한 귀여운 얼굴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히 넣어주도록 할게요. 선을 보시고 라인감을 살려주실 거예요. 이 꽃은 어느 쪽에 가면 가장 아름다울지 먼저 대보신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공간이 비어있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조금 바깥으로 뻗치는 금꽁의 다리 라인을 살려서 꽂아주도록 할게요. 대칭이 조금 맞을 수 있도록 보기 편안할 수 있도록 꽂아주겠습니다. 그럼 이쪽 부위에도 또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 유니폴라를 이용해서 여름밤의 느낌을 내보도록 할게요. 유니폴라도 마찬가지로 잎을 정리해 주실 건데요. 위쪽에 있는 조금 작고 예쁜 잎은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나는 깔끔하게 위에 있는 꽃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라인감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니폴라를 컨디셔닝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끝에 있는 잎부분을 손으로 자칫 뗄 경우에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잎이 줄기를 감싸고 자라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끝에 잎을 다듬으실 때는 바짝 잘라서 다듬어 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꽃을 보호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폴라는 조금 시원시원하게 높이 꽂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페니쿰 사용하도록 할게요. 페니쿰은 제가 좋아하는 여름 소재이기도 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이 튀기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한 대만으로도 조금 효과적인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도 유니폴라랑 마찬가지로 잎을 제거해 주실 때는 가위로 줄기 가까이 부분을 잘라서 컨디셔닝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약간 비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채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간을 다 채우지는 않을 거예요. 다 채우게 되면 조금 시원한 느낌보다는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빈 공간을 조금 염두하시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한쪽 부분에 꽃이 같은 높이로 있어서 뭉쳐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꽃을 조금 더 나는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꽃을 넣어서 조금 더 아름다운 느낌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나는 좀 더 여름 소재감을 느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름 소재를 주 소재로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초코 코스모스로 조금씩 포인트를 줄 건데요. 초코 코스모스는 색감이 짙은 색감이 있어서 이 작품의 깊이감을 연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초코 코스모스 넣을 때 줄기를 바닥 끝까지 넣지 않았는데요. 물을 추가적으로 공급해 줄 거기 때문에 줄기가 꼭 확이 바닥까지 안 닿아도 위에 올라와 있어도 물 공급이 된다면 이쪽으로 꽃을 꽂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코스모스의 라인감을 살려서 통통 튀는 느낌으로 꽂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높낮이를 서로 주어서
재미있는 느낌을 연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가 너무 외곽 쪽으로만 뻗치지 않도록 가운데에도 깊이감을 채워줄게요. 그다음에 돌려가면서 색감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는지 확인한 뒤 길이를 맞춰서 자른 후 라인을 보고 꽃을 꽂아줄게요. 이 화병꽂이의 특징은 360도로 돌려보았을 때 모습이 다 달라서 더 재미있는 화병꽂이입니다. 그 다음 아스파라거스로 마무리 해줄 건데요. 이 아스파라거스는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또 빼놓고 이 상태로 완성을 해주셔도 좋아요. 아스파라거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화병꽂이를 놓는 장소가 조금 단상 위라던가 위쪽으로 놓여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흐르는 느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실 때에도 이대로 사용하게 되면 약간 우악스럽거나 더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조금 가지치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든 후에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조금 가벼운 느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자르실 때 머리 스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또 디자인할 때는 이런 구불구불한 선을 쓰기도 합니다. 잎을 전부 다 떼내고 이 구불구불한 선만을 또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넓이가 한쪽으로는 나와 있고 한쪽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쪽에다가 아스파라거스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이렇게 이만큼 튀어나오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면밥 줄기에 살짝 묶어주어도 원하는 높이로 원하는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줄기를 연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사방에서 보아도 아름다운 친환경 꽃꽂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화병꽂이 관리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름철에는 습하고 더워서 미생물 번식이 쉽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번식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락스를 조금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시면 물속 안에 일어나는 미생물 번식을 조금 방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락스를 살짝 열어서 아주 살짝 희석한 다음에 물에 부어서 추가적으로 물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서 관리해 주시면 미생물 번식도 조금 억제할 수 있고요. 미생물 번식으로 일어나는 냄새도 조금 억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플로랄 폼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꽃꽂이를 제작해 보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플로랄 폼을 대신에 요즘에는 친환경 플로랄 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랄 폼을 사용하실 때에는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플로랄 폼 사용하실 때 친환경 플로랄 폼을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
꽃꽂이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꽃다발 선물 받은 꽃다발을 화병에 꽂아놓는 그 자체도 꽃꽂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가까운 꽃꽂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에서 즐기는 홈파티, 애프터눈 티, 플라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꽃처럼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네, 가세요.